안녕하세요. 나무병정TV입니다. 오늘은 음양오행의 기초 이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음양오행은 동양 철학의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에 뭐 제가 나중에 풍수 얘기를 하건 뭐 주역 얘기를 하건 이후에 할 수 있는 얘기들의 기초가 될 것 같아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음양오행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의 모든 그 것들은 다 음양으로 나누어진다는 그런 이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한자로는 이렇게 쓰는데요. 뭐 사람으로 따지면은 뭐 여자, 남자 이렇게 구분하고요. 또 낮과 밤, 그리고 뭐 추위, 더위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되게 많겠죠. 빛과 뭐 그림자라든지 이렇게 세상 모든 것은 음과 양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게 동양 철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대성, 뭐 음이 있기 때문에 양이 있는 거고 또 양이 있기 때문에 음이 있는 것이다. 이런 가정에 기초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동양 철학에서 추구하는 거는 다 똑같아요. 뭐냐면 음양의 조화 혹은 음양의 균형 혹은 음양의 합일 뭐 어떻게 표현하건 간에 모든 그 동양 철학은 다 요것을 추구합니다. 음양의 어떤 순환. 자, 그래서 음양 이론은 참고로 음양은 어디서 왔느냐? 음양은 하나의 근원이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음양이 된 거거든요. 주역에서는 이제 이거를 뭐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근데 요 근원이 되는 이거를 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공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은 태극이라는 거예요. 태극. 근원은 하나인데 이것이 이제 음양으로 나눠져서 세상이 만들어졌다라는 게 음양오행 철학의 기초입니다. 이 우주도 사실 아주 작은 점에서 그 빅뱅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 그 아주 작은 점이 결국 태극이고요. 이 우주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 작은 점 하나에서 생겨났다는 거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아무것도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를 무국이다 그러면서 혹은 태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양이 발전을 해서 사상이 되고 또 태극이 되는 건데요. 팔괘가 되는 건데 그 얘기는 나중에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중요한 거는 바로 오행입니다. 오행. 음양이 더 나누어져서 오행이 되는데요. 오행은 크게 5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목, 화, 토, 금, 수입니다. 이건 이제 나무죠. 나무, 불, 흙, 쇠, 물. 이렇게 5가지로 세상 만물이 나누어진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굳이 나누면 이제 나무와 불은 양에 해당하고 쇠와 물은 음에 해당하고,
이건 이제 중앙에 있어서 음도 양도 아닌 약간 중앙이라고 표현하고요. 사실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태극, 우주의 근본의 그 기운을 그대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토가 되죠. 그래서 이 그 오행을 이해하면 굉장히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계절이죠. 계절을 보면 어떻게 돼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돼 있죠. 그걸 오행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원을 이렇게 그려서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겨울, 보통 이제 동양에서는 겨울을 가장 밑에 그립니다. 봄, 여름, 가을, 이렇게 4계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은 오행에서는 이제 그 수에 해당하고요. 봄은 목, 여름은 화, 가을은 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중앙은 토고, 또 이 토는 이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가 4개 있겠죠. 요거를 또 다 토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이해가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절이 변화되는 거를 오행으로 딱 설명하면은 되고,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을 설명할 때도요. 이 북쪽을 수로 봅니다. 북쪽. 그리고 남쪽을 화로 보고요. 그리고 서쪽이 가을이죠. 그리고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목으로 봅니다. 그래서 목은 동쪽을 의미하기도 하고 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오행에서 화는 계절로는 여름, 그리고 방위로서는 남쪽, 그리고 오행에서 금은 계절로는 가을, 또 방향으로서는 서쪽, 그리고 오행에서 이 수는 물은 겨울 의미하고 또 북쪽을 의미하기도 해요. 보통 북쪽을 우리가 그 지도를 그릴 때는 위쪽에 그리잖아요. 이렇게 북쪽을 이렇게 위쪽에 그리는데 동양에서는 북쪽을 밑에 그려요. 왜냐하면 이 물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불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런 순서대로 계속 순환하는 것이 자연의 가장 그 기본적인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행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바로 상생과 상극이에요. 이 목화토 금수가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목화, 토, 금수 얘네들이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순서가 있어요. 먼저 상생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요. 목은 화를 생한다고 하죠. 나무를 떼면은 이제 불이 생기잖아요. 불이 나무를 떼야 이제 불이 생기고, 그러듯이 이제 목은 화를 생한다. 생한다는 거는 기운을 준다, 뭐 키운다, 뭐 살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화는 토를 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불에서 흙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뭐 비유를 하자면 뭐 불이 타고 나면 이제 재가 남듯이 약간 이제 그런 걸 의미하고요. 또 이 토는 그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그 중간 환절기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리고 토가 금을 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땅 속에 이렇게 파보면은 금속이나 뭐 이렇게 그 광물이나 아니면 단단한 바위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토생금이라고 하고, 이제 금은 물을 생한다. 단단한 바위에서 이렇게 샘물이 샘솟듯이. 그리고 이제 수는 목을 생한다. 물이 있어야 나무가 자라잖아요.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거는 가장 아주 기본적인 법칙이에요. 이거는 사실 꼭 외워두셔야 되는 거고요. 이 나중에 뭐 풍수나 뭐 사주나 모든 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오행이 서로 얼마나 상생하거나 혹은 상극하느냐. 네. 이거를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좀 전에 상생을 얘기했는데 오행은 서로 상극 관계도 있어요. 상극 관계는 뭐냐면 일단 상생 관계를 잠깐 좀 지우면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상극 관계는 뭐냐, 서로 이제 살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죽이기도 해요. 그 죽이기도 하는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림을 좀 바꿔 그려야 되겠네요. 상극을 그릴 때는 약간 순서를 바꿀게요. 수는 그대로 있고 목은 그대로 있지만 금을 이렇게 위에 그리고요. 화를 여기다 그리고 토를 이렇게 그릴게요. 상극을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화하고 금이 서로 이제 위치가 좀 바뀌게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왜 그런지는 또 나중에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여기 보시면 일단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불을 죽이는 거, 불을 끄는 게 뭐죠? 물이죠. 그래서 수국화입니다. 그리고 화는 뭐를 극하냐, 뭐를 죽이느냐. 불은 금속을 녹여요. 그래서 화극금이 됩니다. 그리고 금은 뭘 죽이느냐? 뭐 죽인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뭐 제어를 한다, 혹은 통제한다, 혹은 이렇게 관리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제약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진 게 바로 상극의 개념이죠. 상극. 지금 이제 상극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또 금속은 나무를 쪼개죠. 도끼로 나무를 자르듯이. 그리고 목은 나무가 자라면은 그 자라는 밑에 토양이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땅에서 에너지를 뽑아가잖아요. 그래서 나무는 이 땅을 극한다. 목극토. 그렇죠? 그리고 토는 물을 극해요. 물이 흘러가는데 그거를 막는 게 제방이잖아요. 일단 땅은 물을 흡수하죠. 또 땅은 물이 흐르는 걸 막죠. 그런 의미에서 토극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5가지 상극의 원리도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나중에도 뭐 여러분들이 뭐 사주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내가 태어난 그 기운이 목으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나를 생해주는 수의 기운도 필요하고, 또 내가 생해주는 화가 또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나를 제어해주고 통제해주는 금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뭔가 에너지를 좀 이렇게 빨아먹을 수 있는 토도 필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균형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거를 이렇게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행의 상극과 상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봤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니까 여기까지 짧게만 한번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